네, 안녕하세요. SNC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SNC스가 오늘 4%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금 반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정세가 좀 더 깊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보자. 반대로 이제 조정이 나타난다 한다면은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걸 위해서 우리는 차트상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던 주체들이 누군지도 파악을 해보자.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볼 건데, 차트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진 않았죠. 그래서 분봉으로 30분봉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어떻냐. 자, 지금 이런 구간들에서 이제 물량을 모았던 구간들, 그리고 물량을 모았던 구간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금 상승을 하고 이제 상승했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움직임인데, 얘네들이 이런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고 조정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면은 과연 어디까지 눌릴 것이냐. 다시금 여기까지는 한번 눌릴 수 있을 것이다. 이 46,000원 구간까지는 눌릴 수 있을 것인데, 여기가 어디냐라는 걸 확인해 봐야겠죠. 자, 앞전에 만들어놨던 고점대들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살짝 밀렸다가 다시금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매수가 이 금액대에 왔다고 무조건 매수라는 게 아니고,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던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다시금 돈을 집어넣으면서 받아주는 움직임이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해지는 거 뭡니까? 결국 이런 주체들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얘네들이 과연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계속 돈을 집어넣는지를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외인들은 뭐 사고팔고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는 양이 더 많고, 기관들도 지속적인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 이 상장 첫날에 많은 물량들이 빠져나간 거는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이때 지속적인 매수를 하는 움직임, 그리고 투신도 계속해서 들어와주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냈던 거는 기관과 외인이 같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기관은 계속해서 받아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인들이 지금 오늘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주가의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자.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상장하고 난 다음 오늘까지의 움직임이겠죠. 그래서 매수 쪽에서는 뭐 키움, NH투자, 미래에셋, KB증권, 매도 쪽에서는 신한투자, 신영, CIMB, 뭐 상상인증권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매수 쪽에서는 기관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매도 쪽에서는 외인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나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NH투자 같은 경우 상장 전 당일에 이렇게 들어오는 움직임 나왔고, 이렇게 조정이 깊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아니다. 오히려 더 들어와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을 할 때 어느 정도 일부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긴 하지만, 이때 들어왔던 물량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뭐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부터 다음날 그리고 지속적인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KB증권 마찬가지로 상장 당일에 이렇게 들어온 물량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닥을 다질 때 들어와주는 물량, 상승을 하니까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좀 해주는 물량까지 확인이 된다. 그래서 이때 들어왔던 물량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도 쪽에서 한번 보면은 마찬가지로 신한투자 상장 날이 이렇게 빠져나간 그림,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매도세를 좀 보여주다가 오늘 적은 양이지만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다. 자,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었던 게, 신한투자에서 청약을 주관했다 보니까 이쪽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장했을 때, 그 청약을 했을 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신형, 그리고 CIB, 뭐 상상의 증권 이렇게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 상장날 이렇게 빠져나간 물량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상승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간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자, 기관 쪽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상장날 시초가 이 부분이 도달하니까 결국에 이때 물량들, 이때 매물대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이럴 때 빠져나가는 그림이 그려지면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이 그려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타났다가 다시금 반등을 할 수는 있다. 왜? 지속적으로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 거기에 외인들도 일부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조정이 좀 더 나온다 하면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자, 이 45,000원 구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기관과 외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모습 나타나면은 우리도 같이 매수하는 그림 그려주면 되고, 반대로 얘네들이 상승했을 때 기관과 외인이 이제 빠져나가는 그림,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도가 해야 되는 구간들이 나타난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신호가 나타나고 있진 않은데, 제가 사용하는 신호 중에 이런 파란색 신호가 있고 노란색 신호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우리 같이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 그리고 노란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신호들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고점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이제는 하락하는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저점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상승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신호들과 함께 수급을 꼭 같이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고, 제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과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좀 더 보여드린 다음에 에센시스 이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것을 안다면은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노란색 화살표가 뜬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파란색 화살표가 뜬다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고 한 것처럼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상승하고 또 나온 다음에 떨어지는 모습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만 그랬냐? 앞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 앞에를 보시면은 앞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죠. 자, 이 종목 지금 보고 있는 게 카카오인데 이 종목만 그러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다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종목에 하나 봤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에서도 하나 보게 되면은, 자, 코스닥 종목 중에 몽코니 테라퓨틱스를 보면은, 자,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주가가 상승을 하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떨어져요. 자, 마찬가지로 노란색 화살표가 뜨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지표를 활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점,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가 어떻게 떴습니까? 고점 구간에서 계속 뜨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브답게 구독자분들에게 이 영상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자, 여러분들 직접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기 때문에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구독자가 되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했다는 의미로 위에 번호 010-8420-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런 매도 타이밍 나왔을 때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관심 종목 중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이런 신호가 나타났다 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점 나타난다면은 그럼 같이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타점은 필요 없다, 지표만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동일하게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자, 지표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에센시스 이야기 해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이 상장하고 나서 제일 고점 찍었던 게 58,400원인데 뭐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어딥니까? 신고가 구간이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뭐 세력 말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예측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에센시스가 뭐에 관련된 종목입니까? 자, 조선에 관련된 종목이죠. 근데 조선 같은 경우 한번 상승을 하면은 굉장한 상승률을 좀 보여준다. 그래서 다른 조선주들 보면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지 한번 예측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선 하나오션 같은 경우, 자, 월봉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올해 자, 4만 원 구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2만 원 구간까지 3배 정도 상승을 해줬다. 그리고 현대임스 같은 경우, 얘네도 올해 이제 12,000원 구간에서 상승해가지고 27,000원 구간, 자, 2배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다.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원, 뭐 11,000원, 뭐 만 원 구간이라고 하고, 자, 상승했을 때 2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준 거에 확인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자, SNCS도 여기서 상승을 했을 때 2배 넘는 상승은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구간이 뭐 47,800원인데 5만원 구간에서 상승을 한다 그러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10만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를 20만원으로 잡고 이 근처에 갔을 때 다시금 돌파가 일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 조정이 또 나올 것인지 이 근처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돌파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목표가를 갱신할 것이고 아니면은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여기서 매도하고 끝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의 목표가는 10만 원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꼭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게 있죠. 뭡니까? 바로 변수라는 걸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이 변수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계좌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런 대응 방법들을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라면은 매도해가지고 우리의 수익금을 지켜 나가야 될 것이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우리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조정이 나오는 경우라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 뭐라 그랬죠? 이거는 매수하는 구간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런 매수 구간 종목이 나타나면은 이것도 문자로 다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모든 거는 제 채널 구독해주는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번으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